검신환생 1화 서장. 검붉은 피를 토해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에야 처음 알았다. 얼마나 많은 부상을 입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검을 움켜쥔 손가락에조차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악물며 핏발선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피와 시체로 가득했다. 설마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 이럴 줄이야. 내가 충성을 맹세한 화룡검가를 무림의 정점에 우뚝 세우리라 다짐했건만 눈앞의 참상은 내가 그려온 미래가 한낱 꿈에 불과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지난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나는 무능한 대공좌를 보조해 화룡검가의 가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대공자는 가주가 되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다. 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며 재산을 탕진했고 그에 반발하는 무인들은 모조리 내쫓았다.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충성을 바쳐 화룡검가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이젠 한계다. 나도 화룡검가도. 그 사실을 선고하듯 중후한 음성이 들려왔다. 서진혁이라 했던가. 주인 잘못 만난 게 치고는 훌륭했다. 아, 어떻게 있겠는가. 사왕의 일인이자 철혈성의 주인 철혈마제의 목소리를. 나는 화룡검가의 가신으로 그에게 맞섰으나 이제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능하고 방탕한 대공자를 주군으로 모셨을 때부터? 아니면 가문 내의 배신자들을 과감히 쳐내지 못한 시점에서? 어쩌면 가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문의 충성을 바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꽉 깨문 입술에서 자주 섞인 웃음이 흘러나온다. 하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내 놈은 내 손으로 직접 숨통을 끊어주마. 영광으로 알도록. 철혈마제의 철혈수라장이 가슴을 강타했다. 일화. 등에 강한 충격을 느끼며 서진혁은 눈을 떴다. 아직 살아있는가? 철혈마제에게 일격을 허용하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철혈수라장은 뼈를 부수고 내장을 녹여버리는 무시무시한 무공이었기에. 하지만 서진혁은 살아있었다. 벽에 부딪힌 등짝이 욱신거렸다. 거기에 코를 찌르는 냄새. 술? 착각이 아니었다. 서진혁의 입에선 진한 술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평생 주군을 보좌하느라 술 한 잔조차 항상 조심해왔건만 이게 어찌된 일이지? 서진혁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기억하던 마지막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엎어진 술상, 두려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들. 서진혁은 그들 가운데 익숙한 얼굴을 찾아냈다. 너는 가월? 그녀는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기녀였다. 화룡검가 대공자의 눈에 들어 인생을 망치기 전만 하더라도 당시 대공자의 만행을 보다 못한 서진혁은 그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대공자가 격노했지만 서진혁은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랬던 가월이 지금 서진혁의 눈앞에 서 있었다. 10년 전 젊은 날의 모습 그대로. 어떻게 네가... 서진혁의 물음에 가월은 몸을 바르르 떨었다. 서진혁은 의아함을 느꼈다.
어째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고맙다며 매년 명절마다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던 가월이다. 그랬던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가월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명 두려움이었다. 무심코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던 서진혁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무슨... 가월의 눈동자에 비치는 모습은 서진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술에 찌든 얼굴, 퀭한 눈동자. 틀림없다. 가월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서진혁의 죽은 강한성이었다. 그것도 대공자 시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서진혁의 귀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공자님, 본가로부터 전원입니다. 가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서진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상황이 낯설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익숙했다. 이미 한 차례 겪은 상황이기에. 단지 시점이 달라졌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전대 가주의 죽음을 보고하던 서진혁이 아닌 만취한 상태로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듣는 대공자 강한성이 되어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진혁은 빈소에서 전대 가주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벌써 사흘째였다. 물론 그런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 숙연해지는 것은 당연했으니까. 하지만 서진혁은 전대 가주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주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전대 가주는 생전에 서진혁을 불러 물은 적이 있었다. 대공자를 후계자로 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당시 서진혁은 결사반대했지만 전대 가주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마음을 바꿨다. 대공자에게 충성하기로. 훗날 당시의 결정을 돌아보며 얼마나 후회했던지. 물론 이미 그때를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끝내 화룡검가의 멸문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은 서진혁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을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서진혁이 아닌 화룡검가의 대공자 강한성으로. 그것도 무려 10년이란 세월을 거슬러. 지난 사흘 동안 내린 결론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화룡검가의 대공자가 됐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다. 시름시름 지병을 앓다 죽은 전대 가주. 차기 가주를 노리고 물밑에서 세력을 키워온 배다른 동생들. 기억과 다른 사실이 한 가지 있긴 했다. 바로 자신의 부재였다. 수소문해봤지만 서진혁이라는 이름 석자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대공자로 환생해서 생긴 변화일지도. 이제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서진혁이 아닌 화룡검가 대공자 강한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적응은 어렵지 않아.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대공자를 보조하는 데 보낸 서진혁이다. 대공자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었다. 그의 성격은 물론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도. 심지어 대공자가 앞으로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도 알고 있었다. 대공자의 잘못된 선택들, 수많은 실수들, 그로 인해 초래된 화룡검가의 멸문까지. 내가 바로잡는다. 서진혁의 머릿속엔 그 이후의 계획까지도 들어있었다. 화룡검가를 무림 제1가문으로 만들 것이다. 전생엔 무능한 죽음 때문에 실현시키지 못했던 계획들. 그러나 서진혁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러려면 일단 이 망할 몸뚱이부터 손봐놔야겠군. 대공자의 몸은 오랫동안 이어진 방탕한 생활 때문에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였다. 물론 문제될 것은 없었다.
화룡검가의 후계자로 태어나 온갖 영약을 먹어온 대공자다. 조독을 몰아내고 단련시킨다면 단기간에 무인의 육체로 거듭날 수 있을 터였다. 게다가 그 몸의 주인이 말단 무인으로 시작해 초절정의 경지까지 올랐던 자신인 이상, 계획을 정리한 서진혁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검부터 찾았다. 원래 무인들은 항상 검을 곁에 둔다. 서진혁도 그랬고. 하지만 화룡검가의 후계자임에도 대공자는 검을 멀리했다. 때문에 서진혁은 대공자가 처박아둔 검을 찾기 위해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그렇게 찾아낸 검을 천천히 뽑아들자 고급스러운 칼집에 들어있던 검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언제 봐도 좋은 검이군. 전대 가주가 대공자에게 이 검을 하사하는 자리에 서진혁도 함께 있었다. 당시 서진혁은 대공자가 이 검으로 무림을 제패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안타깝게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은 세월을 거슬러 서진혁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 또한 운명이겠지. 서진혁은 검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며 다짐했다. 이번 생에는 반드시 이 검과 함께 무림을 제패하고 말겠노라고. 그 길로 서진혁이 향한 곳은 바로 창룡각이었다. 화룡검가가 세워진 지 수백 년, 창룡각은 그 역사만큼이나 방대한 무공비급이 보관된 장소였다. 대공자님을 뵙습니다. 창룡각을 지키던 무인들이 서진혁의 등장에 고개를 숙였다. 전대가주가 운명했으나 아직 누구도 정식가주로 취임하지 않은 상황. 대공자라는 호칭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서진혁의 귀엔 여전히 낯설게 들렸다. 변화한 상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다. 나는 서진혁이 아니라 강한성이다. 화룡검가 대공자 강한성. 그렇게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며 서진혁, 아니 강한성은 창룡각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문이 닫히자 밖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반년 만이지. 대공자께서 이곳을 찾아오신 게. 화룡검가의 대공자로 태어났음에도 누구보다 무공을 멀리했던 강한성이다. 당연히 창룡각을 찾는 일도 거의 없었다. 어쩌다 아버지의 잔소리에 떠밀려 방문하더라도 반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 그렇기에 창룡각을 지키는 무인들에게 강한성의 방문은 좋은 이야깃거리였다. 이번엔 과연 얼마나 머무르실까? 무인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예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그날 창룡각 문이 다시 열리는 일은 없었다. 달이 뜨고 새벽 이슬이 내리도록. 다음 날 아침, 창룡각을 나서는 강한성의 표정은 희열로 가득했다.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피로라곤 느껴지지 않았다. 잠룡신법, 화룡검법, 창룡군림보, 뇌룡신법. 지난 삶에선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화룡검가의 비전 무공들. 내게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이야.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다. 전생에 창룡각에 들어갈 기회가 내게 주어졌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화룡검가의 운명 역시도 재능만큼은 천재적이었던 그이기에. 그러나 강한성은 아쉬워하는 대신 개인 연공실로 향했다. 비급 4권을 외우는데 고작 하루. 과연 대성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나조차 궁금하군. 개인 연공실로 들어서는 강한성의 눈이 빛났다.